우리가 흔히 사회생활 잘하는 사람이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돈도 많이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. 근데 HSP로서 지난 7년간 직무를 5번도 넘게 바꾼 제가 저의 이 예민함을 오히려 무기로 써서 3년 만에 월급을 세후 190만 원에서 750만 원까지 약 5배 올린 방법 5가지를 오늘 한번 얘기 나눠보려 합니다. 뭐 이렇게 말을 해도 저도 지금은 하던 사업을 접고 백수 상태긴 하지만요. 그래도 제가 지금까지 제 몸값을 올려왔던 방법들이 어, 이 예민함이란 것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다른 분들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공유를 해봅니다. 일단 HSP 초민감자로서 회사를 다니게 되면 정말 인정받기는커녕 조직 생활 자체가 정말 버겁게 느껴지잖아요. 회사를 다니다 보면 뭔가 뭐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의도를 가지고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좀 이런 목적들이 너무 잘 느껴지거나 아니면 제가 생각했을 때 뭔가가 당연한 매너고 배려인데 그 상대방한테는 그게 당연한 게 아니어서 저 혼자 뭐 기분이 안 좋고 계속 신경이 쓰이고 이런 스트레스를 여기 이거 보시는 분들은 다 겪어보셨을 것 같아요. 근데 여기에 진짜 일까지 안 맞으면 정말 버티거나 퇴사하거나 둘 중 하나인데 이렇게 되면서 뭐 커리어도 계속 꼬이고 남들은 회사 잘만 다니면서 월급도 차곡차곡 모으고 뭐 위로 이제 올라가는 것 같은데 나만 제자리인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면서 우울함도 쌓여가는 상황의 반복이지 않을까 싶은데요. 저는 지금 제가 소개하는 이 5가지 방법으로 자꾸 돈은 이 우울함 속에서 조직 생활을 하는 거에서 좀 벗어나서 HSP로서 나름 일도 즐겁게 하고 버는 돈도 자연스럽게 좀 늘어날 수 있게 됐거든요. 그래서 하나씩 소개를 해보려 합니다. 첫 번째는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라. 제가 첫 정규직으로 마케팅을 하게 됐는데, 제가 처음에 다녔던 회사가 IT 성격이 되게 강한 회사여가지고, 약간 테크적인 그런 개발 지식이나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회사였어요. 근데 저는 개발이나 이런 거 잘 이해도 안 가고 배우는 것도 별로 싫고 이러니까 회사 내에서 인정을 별로 못 받았어요. 약간 뭔가 스스로 깍두기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되게 위축이 많이 되더라고요. 뭐 저도 이런 상황이 속상하고 그러는 와중에 뭐 어쨌든 중요한 일이 아니더라도 그 회사에서 꼭 필요한 일들이 있잖아요. 근데 거기 계신 분들 중에 딱히 그런 일을 하는 분들이 안 계셨어요. 그게 콘텐츠 마케팅이었는데 뭐 어쩌다 보니까 다 거기 테키한 분들만 모여 있어서 그 일을 할 사람이 없고 뭐 이래서 제가 주로 그 일을 맡게 됐거든요. 어쩌다 보니까 저한테도 잘 맞고 열심히 하고 성과를 내기도 했고 그랬는데 여전히 인정은 별로 못 받았다. 뭐 왜 그러냐면 여전히 그 회사에서는 그 일이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닌 거예요. 근데 하다 보니까 뭐 저 스스로는 제가 이제 그 일을 잘 한다는 게 좀 느껴졌어요. 그러니까 또 회사 밖에서 기회가 오더라고요. 제가 그 일을 좀 잘 하니까 회사 밖에 다른 분들이 저한테 기회를 주시고 또 다른 분께 소개도 시켜주시고 하면서 뭐 자연스럽게 부업으로 월급 이상의 돈을 벌게 됐습니다. 이걸 통해서 깨달은 게 기회를 꼭 회사 안에서만 찾을 필요가 없다. 정말 내 가치를 주는 곳으로 내가 가면 똑같은 기술로 훨씬 돈도 많이 받을 수 있고 심적으로도 안정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게 되게 큰 배움이었습니다. 두 번째로는 내가 잘하는 영역을 발견하고 갈고 닦아라.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하시는 일을 막 뭉뚱그려서 내가 마케팅한다, 영업한다, 개발한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그 좀 업무를 쪼개서 들여다보고 내가 어떤 직무를 잘하는 게 아니라 어떤 영역을 잘하는지 한번 살펴보자는 말인데요. 제가 제 경험으로 예를 들면 제가 했던 게 컨텐츠 마케팅이었잖아요. 근데 또 이 컨텐츠 마케팅 안에 디자인해야 되는 게 있고, 뭐 카피 쓰는 게 있고, 고객 인터뷰하는 게 있고, 뭐 리서치하는 것도 있고, 영상 편집하는 것도 있고, 정말 수십 가지 일이 있잖아요. 저는 막 뭐 기깔나는 디자인을 하고 이런 건 아니었지만, 뭐 고객 인터뷰랑 리서치는 그중에서 좀 잘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의식적으로 더 잘 해보려고 하고, 제가 먼저 이런 일들을 맡아서 하고 하니까
어느 순간부터 제가 마케팅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어도 인터뷰랑 리서치를 잘하는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일을 해야 할 때마다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저를 찾게 되고 회사 내에서도 점점 제 입지가 잡혀가는 게 느껴졌습니다. 또 세 번째로는 질문하는 거를 두려워하지 마라. 오히려 HSP는 질문을 적재적소에 잘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. 이게 아무래도 상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기분인지 남들보다 좀 빨리 이게 캐치가 되다 보니까 평소에는 그 사람을 되게 과하게 배려하게 되고 그래서 뭐 스스로 피곤해지고 그러잖아요. 근데 이러한 예민한 특성을 역으로 한번 써보면 되게 재밌어요. 그래서 질문을 적재적소에 잘하는 능력으로 쓸 수가 있거든요. 막 상대가 뭔 생각하고 어떤 기분인지 읽히니까 그때그때 맞는 질문을 되게 잘 던질 수가 있더라고요. 그러면은 뭐 영 진짜 나랑 안 맞을 것 같은 분들 빼고는 이런 분들한테 뭐 굳이 말 걸 필요도 없고 여튼 이런 분 말고는 꽤 빨리 친해질 수도 있고 이러면서 막 궁금했던 정보 같은 것도 생각보다 되게 쉽게 얻을 수 있고 잘 말해주시더라고요. 저는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는 게 AI 시대가 되면서 되게 단순한 정보의 가치보다는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노하우나 맥락이 정말 중요해지는 시대가 됐잖아요.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렇게 잘 질문하는 능력이 HSP로서 굉장히 큰 무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그렇게 모은 정보를 선으로 연결하면 거기서 기회가 보인다라는 건데 이렇게 뭐 사람을 만나고 질문을 하고 정보를 얻다 보면 되게 점처럼 흩어져 있던 정보들이 어느 순간 선으로 연결되는 지점이 생기거든요. 근데 이게 단순히 정보를 뭐 모으는 것 자체에 꽂혀가지고 그것만 모으면 안 되고 내가 이런 걸 더 잘하고 싶은데 나한테 부족한 게 뭐지? 이렇게 조금은 그 정보를 모아야 되는 지점을 뾰족하게 만들어서 그걸 계속 찾아가면서 정보를 연결을 하다 보면 또 이렇게 예민하신 분들은 남들이 못 본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거나 이게 뭔가 뜰 것 같은데? 하는 게 보이는 순간이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근데 여기서 이제 분명한 건 액션을 해야지 변화가 생기겠죠.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직감을 믿어라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. 너무 예민하고 생각이 많다 보니까 되게 쎄할 때가 있잖아요. 근데 사실 이 쎄한 경험이 좀 남들보다 잦고 남들이 너 왜 이렇게 예민해? 막 이러다 보니까 이거를 굉장히 아니야 내가 예민해서 그래 막 이런 식으로 과소평가를 되게 하게 되거든요. 진짜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고 어떤 사건에 대해서도 그렇고 막 이 사람 나쁜 사람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막 예민해서 그렇게 느끼는 걸 거야. 뭐 이 일 뭔가 이상하게 돌아가는데 쎄한데 내가 예민해서 그런 거겠지. 막 이런 식으로 합리화를 되게 많이 하게 되잖아요. 저도 물론 그랬고. 근데 결국에 돌아보면 그 직감이 맞았을 때가 좀 많으셨지 않나요? 저는 그렇더라고요. 어떻게 보면 뭐 정말 이게 피곤하지만 그래도 고도로 발달한 이 감각을 좀 믿으시고 스스로 좀 믿으시고 도망가야 될 땐 빨리 도망가고 버텨야 할 때는 좀 힘들어도 버텨보고 이러면서 스스로 내 직감이 말하는 옳다고 믿는 방향으로 조금씩 나아가시다 보면 어느새 원하던 모습에 점점 가까워진 자신을 발견하실 거라고 믿습니다. 그래서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회생활 하고 계신지 정말 이 고도의 예민함이란 무기를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지 한번 댓글로 알려주시면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께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에 또 찾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